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 뉴스입니다. 첨단 홀로그램 산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25 홀로그램 엑스포가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홀로그램 기술과 교육, 관광, 공연 분야 등 실제 일상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도 선보였습니다. 2025년 홀로그램 엑스포 홀로웨이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홀로그램 속 정원율 익산시장과 실제 정 시장이 나란히 서서 인사를 합니다. 카메라 앞에 써니 공룡이 튀어나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귀신이 튀어나와 손을 내밀면 잡히듯 생생합니다. 무서웠어요. 실제 앞에 있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되게 현실적이었고 무서웠어요. 홀로그램 엑스포 홀로웨이브가 20일 익산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엑스포에는 2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홀로그램 그래픽과 홀로그램을 활용한 AR, VR 체험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홀로그램이 되게 실제감 있고 그리고 좀 현실에서 생각보다 많이 이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이번 엑스포에서는 교육용 홀로그램과 산업 안전 안내, 관광, 공연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 등 실제 일상에서 쓰일 수 있는 제품들도 소개됐습니다. 전시회, 홍보 및 안전 이런 분야까지 확장이 되면서 앞으로 이 홀로그램이 단순히 보여주는 산업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해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AI 기술 등이 발전해 홀로그램 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홀로그램도 좀 더 이제 디바이스들이랑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발전을 할수록 AI와 접목된 다양한 산업의 그 변화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보다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제 기업들이 익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앞으로 그동안 실증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홀로그램 기술을 교육, 관광, 공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홀로그램 산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꾸준히 기술 연마해서 이제는 현실하고 많이 현실에 접근한 그런 기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홀로그램 산업의 주도권만은 반드시 쥐고 가겠다.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 홀로그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열린 엑스포를 통해 익산이 홀로그램 선도 도시임을 알렸습니다. 익산시가 청년 정책 효과로 30대 인구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월별 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지난해 30대 인구는 490명이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440여 명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30대 순유입 현상이 이어지는 것은 전입 청년 정착 지원 패키지 사업을 통해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시청을 거점으로 로컬 창업 스쿨과 전문가 멘토링,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청년 창업을 돕고 있기 때문으로 자체 분석했습니다. 익산 지역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 토지 보상이 진행됩니다. 시에 따르면 토지 보상 지역은 기양천과 외도 소하천, 삼북천 등의 정비 구간입니다. 토지 보상은 분할 측량과 감정평가, 협의 등을 거쳐 진행되며 보상금은 사업별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했으며 행정복지센터나 마을회관에서도 계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주요 현안 사업의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9일 윤준병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이춘석, 한병도 국회의원을 잇따라 면담해 익산시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집중 건의된 사업은 왕궁 정착농원 자연환경복원과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 익산역 시설 개선 사업 등입니다. 특히 정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을 앞두고 있어 익산역 개선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백제왕궁부터 미륵사지를 잇는 길의 명칭이 문산 김상룡 길로 정해졌습니다. 익산시는 18일 현장에서 표석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고문산 김상룡 선생은 원광대 총장을 지냈고 1973년 원광대 마한 백제문화연구소를 설립해 30여년간 소장을 맡아 미륵사지와 백제왕궁, 오금산성 등의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1974년
미륵사지 동탑지 발굴로 서탑과 동일한 동탑의 존재가 확인돼 익산 백제 문화를 새롭게 주목하게 하는 계기를 이끌어냈습니다. 문산 김삼룡 총장님은 백제 왕궁과 미륵사지 연구에 평생을 바치며 익산의 역사적 유산을 세운 분이십니다. 오늘 개막식을 통해 총장님의 업적을 다시 한번 깊이 기리고 익산시는 그 정신을 이어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익산시가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사료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축산농가를 돕기 위한 것으로 100여 농가를 선정해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농가입니다. 식품진흥원과 나리찬, 왕궁 장목반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제조에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상생협약에 따라 나리찬은 왕궁 장목반에서 공급하는 익산 지역 농산물을 김치 제조 원료로 사용합니다. 또 식품진흥원은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델이 구축되면 식품 제조업체와 지역 농산물 생산자가 참여하는 상생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황등이 소도시 여행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정원과 패석산 전망대, 황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 동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가페 정원은 주차장이 확충돼 편의성을 높였고 황등석산 전망대는 주말 평균 1,000명이 찾는 인기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익산 황등. 평일 낮임에도 황등을 찾는 사람들과 차로 북적입니다. 시장에 자리한 육회 비빔밥집과 국밥집, 백반집 등은 외지에서 일부러 찾아올 만큼 황등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먹거리와 함께 아가페 정원, 황등석산 전망대까지 더해지며 황등이 소도시 여행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20년 아가페 정원을 개방하고 산책로와 쉼터, 화장실 등을 정비해왔습니다. 아가페 정원 방문객은 지난 22년 12만 명에서 올해는 11월까지 3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는 부족했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58면을 새로 조성해 전체 138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대형 버스 5대까지 주차할 수 있어 단체 관광객 유치 기반도 갖추게 됐습니다. 쉼터 조성, 산책로 정비, 주차장 확보로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여 전국적인 사계절 명소로 앞으로도 아가페 정원 측과 협업을 통해서 방문객 100만 명을 목표로 또 다른 명소인 황등석산에는 채석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와 카페가 조성됐습니다. 원래는 흙과 돌로 메워 복구해야 했던 공간이지만 지역 산업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오랜 기간 화강암을 캐던 흔적이 남아 거대한 돌벽과 웅덩이가 있는 독특한 풍경에 주말에는 하루 1,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말 하루에도 1,000분 이상씩은 오시는 것 같거든요. 압도적인 광경,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좋아하시고 다들 거기 보시면 그냥 우와 감탄 소리를 내시니까. 아가페 정원과 황등석산 전망대는 하루에 6번 셔틀버스가 운영돼 차가 없이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도시 황등에서 새로운 여행 동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앞으로 황등 일대 생태, 문화 관광 자원을 조성하고 체류형 콘텐츠를 확충해 황등을 관광지로 키워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내년에 진행할 지적재조사 지구 6곳을 선정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서감과 송천, 송천 1, 덕실, 화실리 1, 화실리 2, 6곳입니다. 전체 규모는 1,471필지 99만 제곱미터입니다. 시는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측량과 경계 조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됩니다. 익산 지역 가로등이 효율이 좋은 LED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3억 5천만 원을 들여 노후 가로등 373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했습니다. LED 가로등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어 유지 관리비 절감 효과가 기존 조명보다 좋습니다. 현재 익산 지역 가로등은 11,000여 개로 LED 가로등 비율은 75%입니다. 익산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1인 가구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선정되면서 4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립 청년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일상 유지를 위한 상점 이용 쿠폰 지원과 주거, 의료, 생계, 긴급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또 직업체험 탐방과 금융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등도 병행이 됩니다. 익산 시민들이 기증한 민간 기록물 전시가 연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익산시는 1위시 익산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해 마동공원 수림제에서 민간 기록물 1,530점을 전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당초 이달 말이었던 전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전시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익산시의 한의학 보건정책이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 우수사례 성과 보고회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등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서 익산시는 한의 난임사업 성과대회에서 대상을,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익산시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실적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7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진행된 드림스타트 사업을 평가했습니다. 익산시는 조직 구성 관리와 통합 사례 관리, 지역사회 협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시 영등일동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이웃의 식탁을 채우는 든든한 나눔에 나섰습니다. 영등일동 보석봉사단은 김장 나눔 봉사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경로당 등 150여 곳에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영등일동 지역단체들은 2017년부터 김장 나눔 봉사를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보석봉사단이 재료 준비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익산 지역 상인들이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물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습니다. 익산 슈퍼마켓 사업협동조합은 익산 행복나눔마켓 뱅크를 방문해 백미 10kg 100포와 라면 100상자 등 총 700만 원 상당의 희망 나눔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